DNA 서열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기술들이 가지는 그 다음 스텝과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이근우라고 하고요. 저희 회사 젠 에디슨 실리콘밸리에 위치해 있는 진 에디팅을 하는 스타트업 컴퍼니이고, 저는 거기서 코파운더이자 CEO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세 가지 종류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 몸에 있는 DNA 서열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유전자를 우리가 실제로 바꿀 수 있고 교정을 할 수 있다면은 이러한 기술들이 가지는 그 다음 스텝과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세 번째 부분으로는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을 하면서 제가 배운 레슨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DNA에 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는데요. DNA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 몸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청사진, 설계도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을 바라볼 때 건물의 외관을 보는 것과 그 건물의 실제 설계도를 보는 것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은 몸의 외부를 이해했던 것이고, 우리가 이 몸 안에 있는 개개인의 DNA를 잃게 된다면은 우리 몸이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청사진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DNA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사회 그리고 바이오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일어날 건지를 말해줄 수 있게 됩니다. 발표를 하나의 일화를 가지고 시작을 할까 하는데요. 나테라라고 하는 이제 회사가 실리콘밸리에 있습니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고 하면은 기존에는 태아의 유전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모든 산모들이 양수 검사라는 위험한 방식을 통해서 DNA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는 어머니의 피에서 태아의 DNA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기술,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이제는 이제 혈액 내에 돌아다니고 있는 암의 유전자를 확인하는 기술을 가지고 정확한 암 진단을 하는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재미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CEO이자 창업자인 매튜 라비노위치가 올해 초에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가족력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너가 와서 한번 봐줄 수 있겠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사를 받기는 했는데요. 제가 의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웃으시더라고요. 내 몸을 본다는 게 아니라 내 DNA를 봐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분은 자신의 모든 DNA를 읽어서 그 데이터 파일을 가지고 저와 함께 어떤 부분이 돌연변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하면서 저는 상당히 놀라게 됐는데요. 왜냐하면은 20년 전에 우리가 휴먼 게놈 프로젝트를 할 때 한 인간의 모든 DNA를 읽는 것은 $100 million 필요한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그 가격은 5,000불, 500만 원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이제는 단돈 100만 원만 있으면은 나의 DNA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우리의 DNA를 읽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의 좋은 예는 안젤리나 졸리가 이제 말해줄 수 있는데요. 안젤리나 졸리와 같은 경우는 이제 안타깝게도 어머니와 외할머니께서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강력한 가족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두려웠던 졸리는 자신의 DNA를 검사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결과 자신이 BRCA1이라고 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BRCA1의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면은 결국 환자가 유방암을 일으킬 확률은 90%가 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되기 좋지 않은 시그널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알게 되고 난 후 졸리는 결국은 과감하게 자신의 유방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일어나게 될 유방암을 예방을 하게 되는 거죠. DNA는 수없이 많은 정보를 알려줍니다. 졸리의 경우는 자신이 예방을 하는 그런 과감한 선택을 하였는데 수없이 많은 다른 종류의 질병들은 예방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치료를 할 방법을 생각해야겠죠. 그런 치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컨셉은 어떻게 하면은 그 유전자 부분을 바꿔버릴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유전자를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종류의 도구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과거에 할 수 없었던 이 활동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CRISPR-Cas9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 처음에 박테리아에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 단백질이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몰랐었다가 2012년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유전자 가위로 정확한 DNA를 잘라내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면 이 단백질을 가지고 실제로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약을 만들 수 있는가? 그 부분들이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게 됩니다. 2012년에 발견이 되고 나서 2013년 미국에 3개의 큰 제약회사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제약회사는 CRISPR-Cas9을 통해서 다음 단계, 약으로 만드는 단계로 가기 위해서 2013년에 시작이 되었고 3년 안에 상장을 해서 이제는 빌리언 달러가 넘는 마켓캡을 가지는 그런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한국에는 툴젠이라는 회사가 이런 영역에서 선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모든 회사들이 현재 하고 싶은 약 개발, 거기는 무엇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이런 임상 실험들을 보지 못했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 이러한 단백질을 세포 안으로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느냐, 그 전달 기술이 존재하지 않거나 효과적이지 않거나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어메이징하고 놀라운 종류의 단백질이 있다면 세포 안으로 전달을 해야지 우리는 유전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한 과정이 저희 회사 젠에딧이 연구를 하고 수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제가 몇 개의 슬라이드로 저희의 기술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폴리머 나노파티클이라고 하는 화학 합성을 한 물질을 통해서 유전자 가위를 감싸서 나노 입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노 입자들은 몸에 주사가 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치료를 하고 싶어 하는 세포 안으로 유전자 가위를 전달하게 되고요. 그 유전자 가위들이 이제 핵 안에 있는 DNA를 자르고 수정을 해서 교정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네이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학계의 유명한 저널에 표지로 제출한 논문에서는 나노파티클, 나노 입자를 통해서 유전자를 바꾸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게 되었고요. 구체적으로는 근위축증이라고 하는 질병, 예를 들어서 하나의 돌연변이 때문에 근육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는 그 질병에서 실제 근육의 이제 힘이 몇 배는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많은 곳에서 언급이 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자고 하면은 프랜시스 콜린이 저희에 대해서 쓴 하나의 기사가 있습니다. 프랜시스 콜린은 저희가 먼저 말씀드렸던 휴먼 게놈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NIH의 수장으로 계시는 이런 분이신데 이 분께서 그 분의 과학으로는 DNA 시퀀스를 읽었고 20년이 지난 이제
우리는 그것들을 교정해 가고 있는 단계이고, 저희가 보여준 기술들이 다양한 종류의 유전 질병에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수없이 많은 유전 질병들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처음에 근육으로 시작을 하였고요. 이제는 다양한 종류의 나노 입자를 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유전자 가위들 그리고 단백질들을 전달을 하여서 여러 개의 다른 장기에서 유전자 에디팅, 유전자 교정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결과들을 조금 더 보여드릴까 합니다. 하나의 저희가 되게 관심 있는 영역은 바로 뇌입니다. 수없이 많은 질병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많은 질병들이 유전적인 이유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럼 뇌에서 우리가 유전자를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고, 이 이미지는 생쥐의 뇌에서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이 해마라고 하는 기억을 관장하는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저희가 이제 표시를 한 영역이 저희가 주사를 통해서 유전자 교정을 한 영역입니다. 반대쪽 주사를 하지 않은 영역과는 다르게 이 해마에서 보이는 녹색 단백질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뇌에서도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그렇다면은 실제로 조금 더 흥미롭게 사람한테 적용이 될 수 있는 질병들을 연구를 해보는 것을 다음 단계로 가지게 됩니다. 저희가 연구한 질병은 자폐증이었습니다. 자폐증 중에서도 Fragile X라고 하는 자폐증은 되게 분명한 유전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유전자 교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환자분들께서는 많은 경우에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종류의 증상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이 질문이었고요. 이렇게 Fragile X를 가지게 되신 환자분 같은 경우에 X 염색체의 끝부분이 되게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그럼 유전자를 바꿔서 이 부분들을 바꿔보자 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행한 연구고요. 이것은 저희가 이러한 자폐를 가지고 있는 생쥐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생쥐들은 Obsessive Digging Behavior라고 해서 이렇게 땅을 파는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마우스 둘 다 이제 다 자폐를 가지고 있고, 왼쪽은 치료를 받지 않은 마우스, 오른쪽은 치료를 받은 생쥐입니다. 왼쪽의 경우에는 모든 종류의 구슬을 보게 되면 땅에 얼른 묻게 되는 이런 강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오른쪽에서는 유전자 교정을 통해서 이러한 행동들이 훨씬 더 경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처음으로 뇌에 유전자를 교정하는 것을 통해서 동물의 행동이 변하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되어서 정말로 많은 곳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자폐증의 종말이라는 과감한 언어까지 보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첫걸음을 떼었고, 이제는 실제로 이러한 질병들을 치료하는 많은 단계의 개발들을 할 수 있을 그런 단계에 가깝게 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